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대박클럽은요 항상 금요일마다 따끈따끈한 부동산 소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세종국토개발의 전은성 대표와 예스하우스의 이승훈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요. 제일 먼저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땠나요, 팀장님? 예, 요즘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분양의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민간이 하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그 대기업에서도 지금 손을 많이 대고 있고요.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GS건설까지도 예, 도시형 생활주택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0년 동안의 인허가 그 실적 누계만 보더라도 그 전국적으로 한 11,900세대, 그러니까 한 12,000세대 정도가 원룸형으로 공급이 됐고, 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831세대, 이것도 뭐 이제 정부에서는 관장하는 건데 사실상 잘 안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예, 기타가 이제 477세대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원룸형 주택이 한 12,000세대로 공급량이 상당히 많이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4,400세대 정도, 예, 부산이 2,000세대, 예, 또 그 지금 중부 쪽으로는 대전이 또 보기 드물게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1,700세대 정도, 뭐 이제 대학가가 좀 많이 밀집돼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된 것 같고, 경기도보다 오히려 대전이 더 많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예, 경기권에서 한 1,550세대. 뭐 그렇지만은 지금 그 10월 이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뭐 사업 승인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인허가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대기 중인 물건만 하더라도 한 3,500세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최초에 시작되면서 2009년도에는 한 1,580세대 정도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거의 한 2만 세대 가까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상 집계된 것뿐이고 앞으로 더 이렇게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 청약 열기도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전망은 어떤가요, 대표님? 예, 지금 그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네. 그 소액으로 지금 갈 곳 잃은 돈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그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꾸준히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뭐 그 틈을 틈타서 계속 건축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조금 뭐 과잉 공급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타나고요. 예, 문제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그 지금 우리가 개인이 지을 수 있는 그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건데 그 다중주택이라고 해갖고 원룸 건물들도 상당히 많이 지었고 그 고시텔법을 완화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조금 강화되기는 했지만은 뭐 이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한 그 원룸 주택들, 뭐 고시텔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그 인허가들이 계속 물량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그 전월세 가격의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월세 가격의 안정에 기여를 한다라는 뜻은 그 전월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전월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투자를 지금 하면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안정된다라는 뜻은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상 좋은 건 아닙니다. 좀 물건이 계속 공급이 부족하고 아직도 꾸준히 인기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정책에 맞춰서 그 원룸형 주택을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는 전월세 가격에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기여한다, 뭐, 안정될 것으로 그 뭐 내다본다라는 뜻은 예,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그 뜻은 곧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이지만 일각에서는요 거품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또 최근에 서울 지역의 매매 시장 동향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12월에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번 이승훈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지금 예.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매매가가 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었는데 거래량이 급등을 했다거나 가격이 뭐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거나 이런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난 2년간 뭐 부동산 대세 하락이라든가 대폭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에서는 이제 경기 전망이 이제 좀 올라갈 걸로 지금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기대를 갖고 그동안 구입하지 않으셨던 분이 매매 시장 쪽으로 많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량이 부족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공급량이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다 보니까 당분간은 전세 시장도 계속 좀 불안한 흐름을 좀 이어갈 걸로 보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원룸형 같은 거는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 원룸 같은 형들, 그런 형들에 대해서만 좀 안정화가 취하고 나머지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려면은 휴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항상 전문가들은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질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로 받고 있는데요. 02-2299-4034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통화 직접 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죠. 예스하우스의 3개월분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 전은성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갖고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네. 오늘 그 투자 비법이라기보다는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을 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는 투자형 상품이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그 수익형 상품으로 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대지 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대지 지분이라는 건 그 중요하게 여겨질 때는 앞으로 거기가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과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철거를 할 거니까는 기존의 건물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대지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 예정지에 있어서는 그 대지 지분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임대 수익으로 지금 그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좋은 상가를 보더라도 그 상가의 몫이 중요한 거지 그 상가의 대지 지분이 중요한 건 아닌 것처럼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수익형으로 접근을 할 때는 예, 대지 지분도 뭐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더 이제 그 어떤 중심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은 전용 면적이 과연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그 전용 면적이 잘 나와서 타 어떤 그 기타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는지 예,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 하나의 빌딩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한 칸에 대한 그 지금 방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실률 같은 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집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수익률이 제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수요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요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내 물건이 공실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주변의 경쟁 물건들이 과연 월세가 얼마나 되고 예, 전용 면적은 어떻게 되고 어떤 옵션이라 그러죠. 요즘에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기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잘 구비가 돼 있는지 주변의 경쟁 물건들을 파악을 해서 예, 그거보다 그 월세 정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예, 그때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나오지 않게 있지만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사회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하나는 그 수익형 상품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그 언론상에 이렇게 보면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재개발 지분 쪼개기를 성행시키는데 어떤 그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를 그 인허가를 내주는 자체가 예, 지분 쪼개기를 부추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작은 필지에 우리가 그 지금 건축법에 좀 예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한 세대당 그 주차 대수를 한 대를 줬어야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5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60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세대수 상관없이 합쳐서 60제곱미터당 주차 대수를 한 대만 두면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20제곱미터로 지어 세 채를 짓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세 채를 지어도 주차 대수는 한 대만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건물을 세대수를 구분하기를 좀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지분 쪼개기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합원 수가 어떻게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이라면은 이거를 수익형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만약에 투자성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조합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이라면은 그 투자성으로 접근했을 때는 구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수익형으로 돌아온다면은 그 여태까지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러 곳에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역세권 위주로 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대한 개념은 뭐 도보로 5분 거리 이런 이 정도가 역세권이었는데 요즘에 어떤 역세권 개념은 좀 초역세권입니다. 예. 도보로 한 1, 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역세권이라고 보통들 말하기 때문에 좀 초역세권에다가 지금 구입을 하시는 게 어떤 공실률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원룸에 대한 생활을 지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이라든지 또는 그 학원생들, 그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 지금 대학가 주변들, 예, 요런 곳들이 지금 1인 수요가 꾸준히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곳들이 좀 많은 곳들, 예,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들, 우리가 학원이 지금 뭐 신림동 인근이라든지 요번에 뭐 서울대 입구역에 한미 파슨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분양을 하면서 10대 1 정도로 지금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런 데는 어떤 그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꽤 꾸준히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고시생들이 많은 곳들, 학원가 쪽에 구입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가 소음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을 닫고 뭐 고시생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좀 지장이 없을 정도, 예, 그런 것들도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선분양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실질적으로 체크하기 힘든데요. 그 주변에 동일한 비슷한 건물들을 좀 그 체크를 하셔서 예, 그 유사 상품을 체크를 하셔서 뭐 실질적으로 검토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통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동일한 상품을 이렇게 보고서 한번 이제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예, 계약을 하셔야지만이 예, 공실률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성상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자 핵심이겠지요. 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특성상 이 분양가를 낮추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 건가요?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허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땅에 지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럼 지금 분양된 것들보다 더 좋은 땅에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야 지금 뭐 좋은 지역에 짓든 나쁜 지역에 짓든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더 좋은 지역은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럼 분양가는 올라가더라도 그 인근에 그 주변에 있는 방들이 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위치가 좋다고 해서 월세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좀 고분양가로 봤다면 월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분양을 받으면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그 고분양가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좋은 지역에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세를 잘 체크해가지고 수익률을 체크를 하셔서 분양가 대비 수익률이 나오느냐를 그 유념히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형 주택에 대한 구입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알짜 투자 지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투자 가치가 큰 지역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승훈 팀장님께서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지역인가요?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그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뉴타운 지역이죠.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 3구역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서울의 중심 용산. 용산과 개발 사업은요, 이 단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요,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3구역 어떤 면들을 눈여겨보고 계신 건지 그 내용부터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 예, 먼저 네. 뉴타운에 대해서 입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중심에 용산이 있고 또 용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거단지라고 이제 만들어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구역을 지금 저희가 알아볼 건데 3구역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일단 5가지 구역 중에서 가장 크고요. 가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집객 시설들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도 가장 랜드마크적인 구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입지를 보게 되면은 일단 위치적으로도 서울의 중심에 있는 거고요. 또 앞쪽으로는 한강변을 끼고 있고 뒤쪽으로는 남산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풍수지리적으로 보아도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산 임수의 최고 입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입지면에서 가장 좋은 거고요.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5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가장 규모가 큰 약 5,000세대 정도의 대단지급 이상인 매머드급의 단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또 하나 이제 81만 평의 용산 민족공원이 이제 점차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이제 개발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와도 지금 임접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동서남북쪽으로 다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는 어떤 쾌적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루 갖춘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통면을 보게 되면은 현재는 6호선과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용산에서 강남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을 지금 어디로 놓을까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가장 많고 시설이 가장 많은 3구역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한강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요. 용산 강남에서 이제 강 이남 쪽에서 가장 어떤 두드러진 주거단지라고 하면 강남이고 강 이북 쪽에서는 용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어진다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보다는 용산 쪽이 어느 정도 혜택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한강변에 있는 개발 사업지다 보니까 개발이 완료돼서 한강공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 조망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설명드렸다시피 81만 평의 대규모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또 하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남동을 직접 현장을 가보면은 굉장히 어떤 재개발이라는 데가 노도가 심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건데 특히나 타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좀 시급한 편이고요. 평지가 아니라 어떤 구릉지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함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현황 분석을 해봅니다. 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도 눈길을 끄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남지구 재개발 규모와 그리고 주변 개발 현황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촉진지구 3구역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정확하게는 사업명이 한남 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네. 기존에는 한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2006년도에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한남 뉴타운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이 됐고요. 그 전에 7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고 39만 3천 제곱미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11만 9천여 평으로 굉장히 큰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건축 규모는 평균 층수가 8층이고 앞쪽에 이제 강변 쪽에 좀 높은 층수로는 최고 층수 29층이 건립됩니다. 평균 층수 8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낮은 층수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어떤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그런 건축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세대 수가 이제 4,992세대로 나와 있고요. 약 5,000세대 정도의 대단지가 되고요. 현재 조합원 수는 4,204명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조합원 수 파악으로는 약 한 4,2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아서 이제 공공관리자 제도로서 시범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입주 예정은 2016년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 1년간의 시차를 두고 빠르면 2015년, 늦게 되면 2017년까지는 늦어도 입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 개발 현황은 어떤가요? 예, 주변을 보면은 용산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개발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몇 가지를 뽑아서 보게 되면 한남 더힐이라고 모두 아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분양 아파트는 아니었고요. 임대하는 아파트인데 예전 단국대 부지가 경기도권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고급 주거타운인 한남 더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임대 분양을 한 건데요. 고임대가라는 어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청약률로 다 마감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 장점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용산에 있다는 입지와 또 고층 아파트가 아니고 낮은 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부분, 그런 부분, 또 용산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상위층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남 더힐 같은 경우도 타겟층을 VVIP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어떤 마케팅 부분에서 굉장히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한남 더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용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용산 민족공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미군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용산 민족공원에 81만 평의 약 81만 평의 민족공원으로 개발이 되고요. 현재 지금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같은 경우가 약 한 35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한 2배 반 정도가 더 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실질적으로 내 앞마당에 생기게 되니까 이런 걸로서 어떤 외부 효과로서 굉장히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한남 뉴타운에서 직접적으로 가격 견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계속 언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바로 이제 용산역 주변으로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또 주거 업무 시설이 혼재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약 한 10여만 평 이상으로 지금 개발이 되기 때문에 랜드마크적인 빌딩도 들어올 것이고요. 주상복합 아파트 등등의 어떤 집객시설이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의 어떤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수요가 여기서 다 수요가 안 된다, 이 수요가 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남 뉴타운 쪽으로도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한남 뉴타운의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촌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달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한강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의 10개 구역 중 하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대부분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인데 이촌 렉스 아파트라든가 부분적으로 개발되는 곳도 있고요. 좀 시일은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강변 쪽이고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고급 주거 타운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용산 링크라고 해서 코엑스의 한 6배 규모로 지어지는 어떤 지하 조성 사업이 있고요. 또 서울역 민자역사라든가 용산역 민자역사라든가 용산역 전면지구라든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용산은 소위 말해서 천지개벽하는 그런 주변이 개발된다고 보니까 그에 맞춰서 한남 뉴타운도 어떤 주거 단지로서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모든 면이 좀 서로 간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기존의 도심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서울의 중심지, 그리고 서울의 새 중심지 복합단지로 변모할 이 일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3구역의 장점들을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입지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서울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든지 좀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한강 조망이 되는 한강과 뒤쪽에 남산을 끼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 또 바로 옆에 80인판 공원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랜드마크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요층이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구역이고요. 대표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신설될 부지가 지금 따로 정해져 있고요. 또 바로 이 구역 쪽에 지금 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또 이용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만 강남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아마 3구역 내에 전철역 정류장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교통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쾌적성과 편의성을 고루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3구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민들이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워낙에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좀 주거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한 5, 6년 정도 이상 아직 끌어왔지만 앞으로는 그 공공관리자 제도로 좀 어떤 사업성의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열망도 강한 편입니다. 네, 친환경은 이제 누구나 원하는 가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이 자연과 주거지가 일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한남 일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들만 열거를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점에 따른 유의점도 있겠죠. 네. 예, 뭐 단점도 물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남 뉴타운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점. 예, 요거는 뭐 사실 부인하기 힘든 어떤 사업성 부분에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2003년도 요때쯤에 지정된 뉴타운이다 보니까 어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정법이 어떤 좀 완성도가 좀 덜 하기 전에 어떤 그 법망을 피해서 그런 부분에서 허점을 이용해서 좀 지분 쪽에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성이 안 좋았던 지역은 아닌데 이런 조합원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타 지역보다는 조합원 비율이 높다는 건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조망이 되는데 모든 구역이 한강 조망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것에 한강 조망이 되는 세대가 있고 안 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이나 층에 따라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강이 조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법원에서도 뭐 조망에 대한 어떤 가격도 인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한강변의 아파트를 보더라도 조망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조망권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조망이 되는 건 아니라서 가격 격차가 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조합원 비율이 높고 또 많은 조합원 수가 있습니다. 약 5천 세대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조합원 수가 약 4,200명, 굉장히 많은 수의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10명의 그 의견을 끌어모으는 것보다 100명의 의견을 단결하기가 어렵고 또 100명보다는 1000명이 어렵듯이 굉장히 많은 조합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돼서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많아서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현재는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구릉지 형태고 어떤 타 재개발 구역보다도 더욱더 안 좋은 형태의 좀 집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대중교통도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도 좀 안 좋은 부분들.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낮은 용적률인데요. 이건 사업성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 조합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적게 나와서 나의 어떤 추가 분담금이 많이 생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점으로 집어넣는데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단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와서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들의 각자의 부담이 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쾌적한 환경으로 높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어떤 세대수가 많아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하지 않고요. 어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단지를 짓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업성 측면을 바라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3구역의 단점들 살펴봤습니다. 많은 장점들 중에 그 일부 단점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투자 유의점도 있겠죠? 네. 어떤가요? 예, 투자 유의점을 살펴보면 현재가 서울에 계신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한남동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언론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지방 또 서울 여러 군데서 다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소액 투자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타 구역보다도
그 전세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매매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전세가가 오를 수가 없었던 지역이고요. 워낙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전세가는 받쳐주지 못하니까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갭은 점점점 벌어져서 지금은 솔직히 소액 투자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실투자금이 거의 매매가 육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투자 유의점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견 합치에 걸림돌이 있고요. 또 이것은 또 사업 지원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뭘 뜻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한 계획은 있지만 그 시점보다 조금 더 딜레이가 돼서 사업이 좀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투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너무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좀 바라보고 융자를 많이 받으셨는데 사업이 예상보다 내 생각보다 좀 지연된다. 그러면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조금 많이 좀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자금 수요에 맞지 않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투자 유의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점 살펴봤고요. 그에 따른 유의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까? 어떤가요? 네. 재정비 촉진지구 3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입지적인 측면, 위치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씀드리기에 했던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한강, 뒤쪽에 남산, 또 공원 81만 평의 용산민족공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주변 시설뿐만 아니라 한강 뉴타운 자체가 워낙에 낮은 층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고층 개발도 선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점점 어떤 웰빙스러움이라든가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타 지역과는 좀 다르게 차별화된 구역으로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에서 좀 더 메리트를 받고 프리미엄이 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사업 완료가 될 때쯤에는 주변의 시설들도 어느 정도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한 7, 8년, 길게 본다면 10년 정도 뒤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최고의 주거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 평가를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3구역에 대한 투자 노하우와 투자 면면까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02-2299-4034 전화번호로 함께하니까요. 저희에게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많은 전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2299-4034번으로 함께합니다. 항상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번에 전은성 대표께 한번 연결을 드릴게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예,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예, SENTV 페인이고요. 예스하우스 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저 행당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한진 아파트 네. 그 33평형에 살고 있어요. 아, 행당동이요? 예, 예, 예. 행당동 한진 아파트, 네. 한진. 네네. 예, 예. 그 구입한 지는 한 만 3년이 좀 지났고요. 네. 5억 4,500에 들어왔는데, 네. 여기 대출금이 1억 9천을 끼고 들어왔어요. 네. 예. 근데 지금 현 시세는 한 5억 2천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금매로 내놓으면은 뭐 5억 1천이나 뭐 그 이하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좀 뭐 저기에서 그런가. 근데 좀 제가 그 성수동으로 좀 가고 싶은데. 네. 성수동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전환 다세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전환 다세대요? 예, 예, 예. 네네. 예. 실평수는 11평에서 12평 되고요. 네. 대지 지분이 4.85평 되더라고요. 네. 1구역인데요. 네. 근데 이 집이 월세가 5천에 10만 원에 살고 있고 네. 2억을 대출을 끼고서 소유주가 그렇게 갖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이게 지역은 좋다고 그러고 네.
전남 다세대라도 32평 분양이 그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 32평도 분양이 자기가 법적으로는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네. 거의 분양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 속도도 빠르고. 법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될 수 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쪽에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때가 옮겨도 될지 아니면은 저도 그때 성수동은 가고 싶은데 때가 지금 뭐 좀 이렇게 집값이 좀 떨어지면서도 이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네. 것도 물어보고 싶고요. 가게 되면은 그 전환대 세대 그게 저도 그 집은 보지는 못했는데 감정 평가액이 얼마 정도나 나올까 그게 네.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좀 전반적으로. 예, 제일 네. 궁금한 게 지금 뭐 성수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물건을 살펴보신 그 전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까? 예. 성수동 그쪽 지역에. 성수동에 대한 뭐 잠재력도 지금 궁금하신 거고요. 예. 뭐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 한강변에서 지금 그 강남구 압구정동이랑 마주 보면서 그 전략정비구역 중에서는 그 재개발 구역 중에서 제일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인데요. 예. 뭐 아까 방금 그 우리 이승환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용산 다음이면 또 성수동 아니겠느냐,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는. 예, 네. 용산과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예, 뭐 용산에는 민족공원이 있으면은 성수동에는 서울숲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그 신분당선 자체가 또 용산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뭐 사실상 그 뭐 전국구 재개발 지역의 쌍두마차라고 한다면 용산구랑 그 성수동이 최고인데요. 예. 그럼 전환다세대에서 지금 좀 지금 살펴보면은 예. 32평을 일단 사실상 법적으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을 공급하거나 예.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추가적으로 그 조례가 신설된 거는 뭐냐면은 그 24평 받은 사람들 중에 예. 조합원들에게 이제 그 32평을 배정을 다 하고 예. 일반 분양하기 전에 남는 물건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24평을 받은 사람들끼리의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나머지 32평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호수를 추첨하는 개념이 아니고 예. 32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서 예. 만약에 남음이 있으면은 예. 그러니까 층수가 좀 낮아지겠죠. 아. 예, 남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24평 받은 사람들끼리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 32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예, 조금. 예.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만약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일반 분양보다 한층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층수를 이렇게 배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어떠냐가 궁금하시다 그랬죠? 예, 그것도 좀. 감정평가액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리처분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가늠하기는 힘들어요. 예. 근데 만약에 24평을 간다고 하면은 지금 본 매물 가격이 얼마죠? 여기에 지금 3억 8천에 나와 있어요. 3억 8천이요. 예. 3억 8천이고 이제 감정가액이랑 이제 만약에 24평을 성수동에 만약에 조합원들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예. 한 5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3억 8천에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은 예. 24평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예. 한 1억 2천 정도 더 추가를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뭐 인근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32평 간다라는 거는 좀 말에 대해서 좀 병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 확실해야 간다고 하지 법적으로는 아닌데 간다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모순이죠, 모순.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만약에 여하튼 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어떤 조합원들 수가 적어서 네. 32평을 주고 남음이 있어서 지금 선생님께서 사신 금액이 네. 24평 중에 권리가액이 높은 매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예. 뭐 32평 가는 데는 총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추가 부담금 문제가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예. 지금 성수동에 가면 아파트에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부분들은 조합에서 하는데, 지금 서울시랑 마찰이 있는 부분이 성수동 1구역 앞에 지나가고 있는 강변북로 있죠? 예. 그거를 지화하는 거를 성수동 조합원한테 부담을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부담에 대한 거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인데, 네. 그림 자체를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 강변북로를 포함시킨 건 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보여져요. 좀 소송에 대한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담 자체를 지금 그 성수동에서 하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그 부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제 그리고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좀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여하튼 간에 지금 뭐 그 갤러리아 포레라고 해가지고 그 서울숲에 붙어 있는 그 상업용지에 지금 두 동 주상복합 지어진 거 가보면 상당히 멋있잖아요. 예, 그 앞쪽도 다 그렇게 변모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가치 자체는 무궁무진하지만은 여하튼 간에 지금 서울시 자체랑 이견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이견은 둘째치고 서울시 자체의 이견이 있는 게 좀 그 상당히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그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또다시 궁금한 거는 3년 전에 아까 얼마 주고 사셨다 그랬죠? 한진 아파트를? 5억 4,500이요. 5억 4,500이요? 예, 지금 행당동이죠? 행당동. 지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한참 인기를 끌었었는데 예. 사실상 그거랑 더불어서 동부가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도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지역에 행당동이 포함되기는 하지만은 그 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된 경우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조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모든 전문가들이 내년 초반이 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예, 뭐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뭐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간에 심리적으로는 내년 초반에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부동산이 실질적인 가치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박클럽 팬도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보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곧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는요, 팀장님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뭐든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이라고. 남동구 논현동이요? 예. 네. 한화 에코메트로, 저희가 11단지, 12단지 이렇게 시범단지를 해서 1차로 분양을 했는데. 예. 거기에 저희가 11단지에 이제 분양을 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입주를 해서 제가 이제 전세로 줬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네. 뭐 전세 가격이 한 8천만 원밖에 안 돼서 8천만 원에 이제 전세를 줬는데 30평형을요? 34평이요. 34평형을 전세 8천에 주셨다고요?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엔 뭐 부동산에서 물량이 많아가지고 네. 뭐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입주 시장 아파트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한 2달인가 3달 지나다 보니까 뭐 그냥 1억 5천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뭐 지금 시세도 뭐 계속 꺾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거기가 한창 거래될 때는 뭐 4억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고 3억 5천에 뭐 이렇게 급매물이 나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현재 시세는 3억 5천이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년 무주택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장만을 했는데. 네. 뭐 이자 지금 대출받은 이자가 한 2억 대출 나가고.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근데 3억 5천을 받아가지고는 저희가 금융부담을 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저희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 분양가는 3억 5천보다 좀 낮았죠? 분양가가 옵션까지 해서 3억 2천 들어갔거든요. 3억 2천이요? 네, 근데 뭐 중도금 뭐 후불지 이자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또 1,500 들어갔고.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합치니까 한 3억 5천은 넘더라고요. 남는 게 없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그리고 올 12월 달에 다시 또 2차 분양한 게 또 한 5천 세대가 들어와요. 네. 그 에코메트로 전체 단지가 한 7천 세대쯤 되는데. 네. 입주 물량이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가격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네. 그게 뭐 다 입주되려면 또 시간이 가야 될 것 같고. 네.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예,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분양가가 3억 2천인데 뭐 그동안에 금융이자랑 뭐랑 해서 3억 5천이 넘어가서 현재 시세대로 3억 5천에 팔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공급량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로 옆에 대단지 세대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인천 전반적인 지역 중에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논현동 부분은 그래도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긴 해요. 예,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또 새 아파트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3억 5천에서 만약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내년에 경기 전망에 따라서 기존의 가격이었던 기존 전고점이었던 4억까지는 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주변에 5천 추가적으로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4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현재는 장담을 못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인천이라는 시장이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기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논현동 같은 경우가 그 전철이 수인선이 진행되는 건 아세요? 예, 수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 상승 여부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인천 같은 경우가 이런 예산 부족이나 어떤 민원 발생 같은 게 좀 많은 편이어갖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이것도 사실은 내년 뭐 말이나 이렇게 개통 예정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 개통이 좀 힘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어떤 전철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딜레이가 되고 또 공급량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깝지만 좀 뭐 이득 보는 건 없지만 현재로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사실상 맞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2억 정도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융 비용을 지금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좀 저금리 기조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또 기준금리가 좀 상승할 여지가 좀 큽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나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해서 팔면 좋은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들어보니까 가격이 좀 상승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 작년에 입주했으면은 아직은 만기 시점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내년이 만기실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입주를 한 거면. 예, 내년 만기 시점이 돼갖고 이게 어차피 뭐 투자로서 사거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한테 지금 매매를 해야 되니까 전세가 만기되는 시점에 실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매도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현재 시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내년에 이제 7월달 되면 임대 계약이 끝나니까 네. 만약에 재임대를 할 경우는 1억 5천만 원 정도 받는다 예, 그러면 물론 이제 재임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제 임대가가 많이 높아지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으신 건 사실인데 갖고 계셔봤자 지금 가격이 좀 상승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전화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부터 또 다시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0222994034번 다시 한번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통화 되신 분들을 위해서요, 선물도 마련했죠.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매주 금요일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요. 그리고 기존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식 투자 상담해드리고요. 그리고 비법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착오 없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13-3366-0110번 문자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같이 금요일은 022299-4034번 전화로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